이제 2022년에 1위를 차지하게 된 새로운 영화 잔느 들망이라는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그 강연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만약 주디스란 이름의 여동생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셰익스피어만큼이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녀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가상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도 16세기의 삶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내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 작가의 삶이라는 건 1600년대에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2022년 잔네 딜망이란 작품이 부각된 데에는 이런 여성 감독, 여성 글쓰기, 그리고 여성의 삶이라는 게 주요한 자극과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품은 1975년 프랑스 벨기에에서 같이 만든 작품이고요. 사실 원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네 딜망 코메르스가 28번지 브뤼셀 10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예요. 바로 잔느 딜망이 살고 있는 장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제목에 언급되었을까? 이것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성 감독 최초로 사이트 앤 사운드즈의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더 주목할 거는 탑 10 안에 지금까지 든 적도 없습니다. 어떤 영화가요? 여성 감독의 영화가요. 그런데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는 3시간 30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야 워낙에 긴 영화도 많으니까 이게 뭐 길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3일 동안의 일상을 거의 1시간 10분씩 보여주는 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달라질 것 없는 한 여성의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의 과정을 3일 내내 보여주는 겁니다. 3일 내내 보여주고 그게 3시간 반 동안 일어나고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앞치마 같은 걸 입고 아침을 준비하고 아들의 뭐 구두를 손질을 하고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끔 하고요. 우리 지금 카메라 워킹 얘기도 많이 했어요. 가령 그 줌인아웃 트래킹 같은 걸로 역동적인 심리를 표현했다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딥포커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동일선상에 초점을 맞춰서 권력 관계를 연상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느 딜망이란 영화는 마치 정모라를 그리듯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2022년에는 매우 의도적 선택이고 주제를 부각하는 촬영 기법이라는 게 더더욱 합의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녀의 일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침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옷을 단정하게 다시 입고는 사실 매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갈아입기 전에 샤워를 꼼꼼하게 하고 다시 아들을 기다려서 매춘을 통해 번 돈으로 장을 보고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시시한 얘기들을 일상적 얘기들을 하다가 또 잠이 듭니다. 이게 3일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어떤 걸까요? 3일 동안의 이 삶을 지켜보다 보면은 그 집은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를테면 파산한 중산층 여성인데요. 파산의 원인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돈벌이가 정확치 않고 돈을 벌기 힘들어진 이 여성이 아들과 먹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형 매춘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카메라는 마치 엄격한 관찰자처럼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엌이 매우 중요한 일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부엌이라는 공간은 사실 지금 많이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공간으로 많이 인식이 되죠. 1970년대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감자를 깎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이 부엌의 삶이라는 건 매우 반복되고 있는 벗어날 길 없는 일상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데요. 무엇보다 그럼 지금 거의 50년이 다 지난 지금에서 보는 이 여성의 일상이란 건 얼마나 달라졌을까가 이 부엌의 삶이 또 질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사회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보여주는데요. 영화 속에서 여성은 이튿날 이후부터는 외출하는 장면도 보여주긴 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철장으로 열고 닫는 이 엘리베이터는 마치 그녀가 스스로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로라 벌비는 숭배와 강간의 시선이라는 책에서 여성을 프레임으로 가두는 어떤 남성 중심적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프레임으로 가둔 것은 상업적 영화의 시선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일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랬던 것은 아닌가라는 걸 거꾸로 추적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잔느들망의 일상은 결국은 프레임에 갇힌 이런 시선을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어쩌면 영화 속 억압의 도구인 프레임이 우리의 일상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잔느들망은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머리, 화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샤워를 할 때조차도 머리와 얼굴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꼿꼿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여성이 생계를 위해서 매춘을 하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아이러니를 아주 배가해 주는 장면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이 잔느들망일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 노동의 프레임으로 갇혀 있는 여성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물어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옷이나 화장 그리고 머리 같은 이런 코스튬으로부터 또 여성은 얼마나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건 50년 전과 달리 지금은 만만한 일인가? 특히 경력이 단절되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건 과연 만만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7분간 보여지는 이 장면은 단순히 남성과의 정사가 아니라 마치 남성에게 억눌려서 프레임 너머에 도저히 벗어날 길 없는 답답한 마치 레슬링에서 벌칙을 받는 듯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벗어나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망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정사에서는 여성적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 잔느들방이 다시 주목받게 되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 구성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미투 해시태그 운동을 비롯해서 영화계에 강렬하게 불어왔던 여성주의의 시선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성의 삶을 다시 봐야 될 때가 진짜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거꾸로 말하자면 사이트 앤 사운드가 영화를 계속 뽑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여성 감독 영화가 1위가 된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